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캠핑생활입니다. 최근에 캠핑장에 가보면 데크를 사용하는 캠핑장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파쇄석보다 좀 더 깔끔한 바닥 상태를 좋아하는 캠퍼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캠핑장에서도 데크를 많이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. 파쇄석이 좋은지 데크가 좋은지는 캠퍼님들 개인마다 호불호가 달려 있지만 바닥 상태별 장단점은 제가 예전 영상을 남겨놓았으니까요.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닥에 데크를 사용하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. 바로 이런 다양한 데크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. 제가 최근에 데크가 깔려있는 캠핑장에 갔었는데요. 옆에 계신 캠퍼님이 이 데크 사이에 땅바닥에서 쓰는 일반 길다란 팩을 박으시는 걸 봤습니다.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. 이 나무 데크팩에 바닥에서 사용하는 팩을 박으시면 데크가 당연히 파손이 되겠죠.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데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데크팩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여기 그동안 제가 사용해왔던 여러가지 데크팩을 모두 가지고 나왔는데요. 지금 세보니까 총 6가지더라고요. 종류별로 장단점과 또 구매 시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설명에 앞서서 데크가 깔려있는 캠핑장에 가신다 하더라도 이 데크팩만 가지고 가시면 안됩니다. 데크 상황에 따라서 땅바닥에 일반 팩을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. 특히 타프가 큰 대형 타프인 경우에는 메인 폴대의 스트링은 이런 데크팩만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데크가 깔려있는 캠핑장이라 하더라도 데크팩과 일반 팩을 반드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. 우선 데크팩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끝부분이 배에서 쓰는 닷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앵커팩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형태의 앵커팩이 있고요. 이 앞부분이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나사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 앵커팩에 이렇게 스프링이 결합되어 있는 좀 개선된 형태의 스프링 데크팩, 이렇게 총 3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우선 종류별로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 데크와 데크 사이에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데요. 그 틈 사이로 이 앵커팩을 수직으로 밀어 넣고 다시 90도로 꺾어줍니다. 이렇게 90도로 꺾어주게 되면 이 데크 아래쪽으로 이 단 모양이 걸쳐지게 되면서 위로 빠지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. 데크 바닥과 이 앵커팩의 끝부분에 어떤 마찰력에 의해서 지지가 되는 형태인데요. 보통 앵커팩을 이용할 때는 이 윗부분에 바로 이렇게 스트링을 걸어 주시기도 하지만 이 머리 부분에다 비너를 달아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. 이렇게 비너를 달아서 이용하는 이유는 이 앵커팩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틀어지게 되면 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비너를 보통 달아서 이용을 합니다. 일반 땅바닥용 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너를 이용하는 게 매우 위험한데요. 데크팩 같은 경우에는 팩 자체가 작아서 이렇게 비너를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. 두 번째 데크팩은 이런 나사팩인데요. 이 왼쪽 거는 제가 예전에 다이소에서 초창기에 구매해서 사용하던 데크팩이고요. 이거는 현재 제가 이용하고 있는 머리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보강되어 있는 데크팩입니다. 이 나사팩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 그대로 이 앞부분에 있는 뾰족한 나사 부분을 데크에다 직접 박아서 설치하는 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크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. 따라서 캠핑장에 따라서 이 나사 데크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세 번째 제품은 스프링 데크팩입니다. 처음 설명드렸던 이 기본적인 앵커팩에 가운데에 이 스프링이 결합되어 있는 개선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앵커의 모양에 따라서 별명도 많더라고요. 오징어처럼 생겼다고 해서 오징어 데크팩이라고 부르는 제품도 있고, 또 앞부분이 이렇게 황소 뿔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황소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. 이런 스프링 데크팩의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앵커팩과 다르지 않은데요. 데크 틈 사이로 앵커 부분을 밀어넣고 누르신 후에 90도로 꺾어주시면 되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있는 이 스프링 부분이 눌러지면서 이 앵커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. 그 밀어내는 힘으로 이 아래쪽의 결합력을 좀 더 높여주는 방식인 거죠. 이 스프링이 있고 없고가 이 데크팩을 고정시켜 주는데 큰 차이가 있거든요.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데크팩별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 데크팩은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데크의 상황에 맞춰서, 캠핑장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크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자, 우선 기본적인 앵커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앵커백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. 이 제품은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4개에 3,000원에 구매를 했고요. 가격도 저렴하고 또 다른 장점은 부피가 작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가격은 저렴한 대신에 단점은 이 데크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데크의 두께가 두껍지 않은 경우에 꽂아서 고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헐렁거리게 됩니다. 이 고정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. 이 데크와 수직되는 방향으로는 굉장히 잘 버티는데 이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데크의 방향, 평행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버티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때 이 앵커팩이 위치가 흔들려서 텐션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갔을 경우에는 데크 틈 사이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 윗부분에 비너를 결합을 해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앞에 말씀드린 앵커팩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한 것이 바로 이 스프링 데크팩인데요. 일반적으로 기본 앵커팩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는 단점이지만 이 제품은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한 스프링 데크팩인데요. 2개에 1,000원입니다. 하나에 500원 정도라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고요. 이 제품은 제가 주력으로 이용하는 오징어 데크팩이라고 하는데요. 이 머리 부분이 약간 오징어처럼 생겼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오징어 데크팩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부르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이 안에 앵커가 이렇게 튼튼한 강선으로 되어 있죠. 철사로 되어 있고요. 이 제품은 가운데 앵커 부분이 강선이 아니라 별도의 합금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앞에 부분이 황소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황소 데크팩, 황소 데크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또 요 위에 약간 톱니바퀴 같이 마찰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도 요새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제가 가장 주력으로 이용하는 스프링 데크팩은 이 오징어 팩을 현재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형태의 이제 다이소 데크팩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하면 잘 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두께 부분이거든요. 이 앵커 부분의 두께가 살짝 좀 두꺼워서 캠핑장에 가시면 이 데크 상황에 따라서 이 나무와 나무 판 사이의 이 두께가 상당히 좀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 경우에 이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오징어 데크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부분이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황소 데크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와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을 해보면 뭐 오징어 데크팩이나 이 황소 데크팩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저렴한 걸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스프링 데크팩을 이용하실 때도 이 머리 윗부분에 바로 이렇게 스트링을 걸어서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. 이 윗부분에 비너를 체결을 해서 비너에 연결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다만 비너를 걸어서 이용하실 때는 이 지면에서 높이가 스트링이 좀 더 뜨기 때문에 텐트 바닥이 약간 뜬다거나 스커트 부분이 밀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커트를 반드시 밀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 쪽에 스트링을 걸어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나사 데크팩인데요. 최근에 이제 캠퍼님들 사이에서 이 나사 데크팩은 데크에 이용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. 그런데 그거는 그 캠핑장 데크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캠핑장의 이제 데크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이 데크와 데크 사이에 모래나 이물질들이 꽉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경우에는 이런 앵커팩이나 스프링 데크팩을 이용해서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두 번째 경우는 이 데크의 나무 자체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런 앵커팩으로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끝까지 닿지가 않는 거죠. 이런 앵커팩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쨌든 부득이하게 이 나사팩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에 캠핑장에 데크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 데크팩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. 데크팩을 부득이하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제품은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이제 보강된 제품인데 아무래도 이 나사 데크팩은 몇 차례 손으로 돌려서 끼워야 되기 때문에 좀 손에 힘도 들어가야 되고 손도 아픕니다. 설치가 좀 번거롭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돌리는 부분에 여기 힘을 잘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로 나사팩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나사팩을 이용하실 때 이 나무 데크 이 면 위에다가 박는 게 아니고
이 데크와 데크 사이 이 틈 부분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박으셔야 됩니다. 보통 이 틈과 틈 사이에 박아도 이 결합력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요. 자, 이걸 모르시고 이 넓은 면 위에다가 직접 나사를 박게 되면 데크 손상도 커지고 또 그런 흠집으로 물 같은 게 들어가서 나무가 썩고 파손이 좀 커지기 때문에 꼭 이런 데크팩은 이 틈과 틈 사이를 이용을 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옆쪽 면을 이용하시는 그런 매너는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데크팩 종류의 장점과 단점, 사용법 등을 설명을 드렸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는 이 형태의 나사팩과 그리고 이 오징어팩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.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크로 되어 있는 캠핑장을 가신다 하더라도 데크팩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일반 땅바닥에 사용하는 일반 팩도 꼭 같이 챙겨 가셔야 됩니다. 이 캠핑장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또 이 데크팩은 타프와 같은 메인 스트링에는 지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데크팩들을 일반 공구함에다가 일반 팩과 함께 같이 늘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